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99만 169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4463명, 완치 569만 1220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 없는 입국 조치를 전국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발리 바탐, 빈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무격리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처리가 잘 통제되고 있다고 간주되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 입국 시 PCR 검사만 이루어지며 PCR 검사가 음성일 경우 곧바로 일반 활동이 가능하지만 양성일 경우엔 코로나 신속대응팀의 안내에 따라 격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사태로 제약이 많았던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과 최대 명절 르바란이 2년 만에 정상화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됐다며 라마단 등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안정으로 올해 이슬람 신자들은 라마단 합동 예배와 르바란 귀성이 허용된다며 고향에 가려는 사람은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라마단은 4월 2일에 시작되고 르바란은 5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에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가족 친척들과 함께 식사한 뒤 타라위라는 특별 야간 예배에 참석합니다.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이를 축하하는 최대 명절 르바란이 시작되며 통상 르바란 연휴는 열흘 이상 지속하고 이때 2,500만 명 안팎이 귀향길에 오르는 분위기 이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르바란 귀향을 금지했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라마단 시작 전 대규모로 고향에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라마단 타라위 합동예배의 경우 2020년에는 전면 금지됐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전염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 금지됐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타라위와 르바란 귀향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의 보건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금식을 푸는 부카푸아사 버르사마나 이들피트리 축일을 기해 대대적인 르바란 파티를 여는 것은 올해에도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투어 입국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흐름에 편승한 것입니다.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는 초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면서도 여러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국내의 코로나 규제는 3월 29일부터, 입국 관련 규제는 4월 1일부터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이번 여행 관련 규제 완화는 싱가포르가 국경을 완전히 다시 열었음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라며 싱가포르 창의 공항은 국제 항공 허브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이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국경을 재개방하며 무격리 입국을 도입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12월 일시적으로 무격리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태국은 다시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방문자가 태국에 도착하기 전에 PCR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G20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올해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모두를 초청할 것이라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G20에 잔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장관급 회의에 러시아가 참석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명백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를 주요 외교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G20 퇴출을 찬성하나 다른 나라가 동의하지 않아 퇴출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려는 시도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비동맹 중립 외교의 원칙을 지켜왔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G20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가 공동의 회복과 강한 회복에 집중할 것을 지지한다면서
G20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닌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휴전을 촉구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인프라 사업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0에서 2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수도부,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장 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19년부터 G2G 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 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발리 경전철 사업, 자카르타 경전철 2, 3단계 사업 및 도시철도 사업 등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243억 달러에 달하는 중점 협력 국가이자 지난 2019년에는 우리 건설 기업의 수주 금액이 1위를 기록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윤 차관은 한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 등을 인도네시아 신수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업 계획이 보다 구체화해 시공 단계에 이르면 수도 이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소비재 가격 급등과 반대 여론에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올해 11%, 3년 뒤 12%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소득세 인하를 폐기하고 탄소세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세의 경우 킬로그램당 36피아로 부과하고 초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부문에 부과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세금 인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상향 조정된 재정 적자 상한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가협회와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을 앞두고 세금을 인상하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증세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재 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여동생과 오는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작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조코위 대통령의 여동생과 재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헌재 소장 측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조코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각종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을 피해 사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을 기각하여 조코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조코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법에 대해서는 2년 내 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수도 이전의 근거가 되는 신수도법 위헌 소송을 심해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며 헌재 소장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면 이해관계가 충돌되겠지만 정부 정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은 개인적인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버추얼 유튜버 전문기업 홀로라이브의 인도네시아 지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9명의 버추얼 유튜버를 론칭하였으며 이 중 2명이 100만 명 이상 구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홀로라이브 인도네시아 지사는 최초의 해외 지부로 멤버 전원이 인도네시아어 외에도 영어, 일본어를 자주 활용하며 평균 50만 명 이상의 구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는 실제 인간이 모션 캡처 기술 등을 활용, 가상 캐릭터를 내세워 개인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나가는 버추얼 유튜버는 광고, 캐릭터 사업 등을 제외하고 후원으로만 일주일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의 선구자는 2016년 데뷔한 일본 키즈나 아이로 게임 플레이 영상부터 음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에 구독자가 약 300만 명에 이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버추얼 유튜버를 키우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눈에 띄게 성공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IT업계 관계자는 일본 MCN들은 검증된 이들을 유튜버로 데뷔시켜 기술 지원은 물론 캐릭터 사업도 병행해 아이돌 소속사에 가까운 기획력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한국 기업이 론칭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홍보 담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올해 11월 3일 자카르타 스나얀 경기장에서 저스티스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해당 행사 프로모터는 저스틴 비버의 10년 만에 인도네시아 콘서트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콘서트의 좌석 배치에 따라 150만 루피아에서 850만 루피아까지 8종류의 좌석 티켓이 구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티켓은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판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저스틴 비버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이 월드 투어 콘서트를 서부자바 보고르에 있는 센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후 2020년부터 몇 차례 월드 투어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이번 월드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저스틴 비버는 자카르타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도쿄 등 아시아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